5월 20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4% 상승한 2742.1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3% 하락한 847.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4종목, 코스닥에서는 1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대창, 로보로보, 윙이푸드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HLB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비철금속 섹터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줄어들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칠레의 국영 광산 기업 코델코는 최근 발생한 광부 사망사고 이후 조업 재개가 늦어지면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의 구리 제련업체들이 손실을 보는 제련소들을 정리하면서 구리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상황 속 최근 골드만삭스는 연말 구리 가격의 목표치를 기존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 평균 구리 가격 전망치는 1만 5천 달러로 전망했어요. 이와 더불어 이란 대통령이 사망하는 등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구리 공급 차질 전망에 힘을 보태면서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전력설비 섹터입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세는 전력설비 섹터에도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전선 제조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가 구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번 주에는 AI 산업의 성장으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호황기를 맞은 국내 전력기기 업계가 향후 3년치 이상의 두둑한 일감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는데요. 미국이 데이터 센터 증가 등에 의한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장비 섹터입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저번 주부터 이어진 6거래일 연속 하락 속에서 수요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로 전환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개별적인 호재가 있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종목들은 대부분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었는데요. 영우 DSP는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웨이퍼범프 3D 검사 장비와 관련하여 국내 반도체 조립 테스트 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양산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PSK홀딩스는 신한투자증권에서 HBM 공급망 최대 수혜주라고 분석하면서 PSK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58,000원에서 71,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PSK홀딩스의 오늘 종가는 55,800원이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식료품 섹터입니다. 식품 기업들이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내수시장의 회복과 수출 성장, 원가 하락의 영향으로 식품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을 비롯한 한국 식품들의 수출 증가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분석 속에서 식료품 기업들 일부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5번 석유 유가 섹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던 화학기업들의 업황이 바닥을 찍고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지난 3월부터 2달째 5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중국 내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190조 원 규모의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부분도 석유화학 섹터의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탑승했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치는 등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석유 및 유가 관련주 일부가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로보로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AMD와 전 세계 모든 학교의 네트워크에 로보로보 제품과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STEM 교육을 진행하는 협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AMD와 로보로보는 추후 STEM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용 로봇을 공동 연구해 개발하는 협업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 속 같은 로봇 섹터인 유일로보틱스도 함께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오늘 로봇 섹터와 관련하여 인간과 같은 촉감을 가진 로봇이 5년 내에 나올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으니 체크해주세요. 이어서 윙이푸드는 지난 3월에 3자 배정 유상증자 및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윙이푸드가 지난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2023년 온기 재무제표를 포함한 정정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나스닥 상장 일정을 하나씩 진행해가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경동인베스트가 상승했는데요. 리튬이 매장된 카자흐스탄 광구 4곳의 채굴 우선권을 한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광구에 묻혀있는 리튬의 가치는 하나로 약 19조 원에 이른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티타늄 관련 공동개발 협력을 체결한 바 있는 경동을 자회사로 둔 경동인베스트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딥마인드가 급등할 만한 개별적인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자율주행 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코오롱 EMP가 상승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대만에서 수입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코오롱 EMP는 폴리옥시메틸렌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반사수의 기대감이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참고로 폴리옥시메틸렌은 구리, 아연 등의 금속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니 기억해 주시고요. 한편 코스나인은 최근 주요 화장품 업체들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화장품주로 강세를 이어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어서 블레이드 엔트는 휴마시스가 경남제약의 최대 주주인 블레이드 엔터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블레이드 엔터는 플레이크 외 1인이 보유했던 주식 1379만 주를 휴마시스에다가 480억 원에 양도하는 최대 주주 변경 수반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휴마시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바이오와 제약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분야 관계사들 간의 사업 시너지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LS마린솔루션이 상승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대만 등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사업을 위해서 중국 차이나모바일과 손잡은 바 있는 메타에게 중국 기업 배제를 요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도 해저 케이블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의 화웨이와 ZTE 등을 고위험 사업자로 규정하고 단계적인 퇴출을 권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해저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S마린솔루션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잇고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한편 NX와 박셀바이오, 코아스템 캐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HLB 이노베이션이 상승했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 HLB의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한 미국 식품의 약국의 품목 허가 승인이 거절됐다는 소식 속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HLB 이노베이션은 최근 반도체 관련주로도 강세를 보인 바 있는 만큼 HLB 그룹주 중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로 마감해준 모습이었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HLB는 자사의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한 미국 식품의 약국의 품목 허가 승인이 거절됐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HLB 그룹주들은 지난 1월 HLB의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캄렐리주맙 화학제조 품질관리 실사 결과 리보세라닙에 대한 특별한 이슈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